여러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지금 반도체 굴기를 굉장히 앞당기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기술 패권 전쟁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마련하면서 최소한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 10개 제품에서는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고깝죠. 너네 기술도 없는데 10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1등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네 우리 기술 훔쳐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중국은요, 천인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전 세계에 아주 어마어마한 수재 1000명을 중국 발전에 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독일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심지어 한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급 천재 1000명을 모아서 중국의 어떤 10개 첨단 기술을 세계 1등 만드는데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상상을 넘는 돈이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큰 돈들, 뭐 100조 200조는 그냥 우습게 투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 말입니다, 이제 더 속도를 내겠다. 요즘은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고요? 미국이 경계하니까 이 말 자체를 언론에서 없애버렸어요. 아마 요즘에 중국 인터넷에 들어가서 중국 제조 2025 찾아보면 없습니다. 이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첨단 기술 10개를 세계 1등 만들겠다. 그중에 반도체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하면서 정부가 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지원해. 이거 보세요. 중국 반도체 시장 2010년에 2%였습니다. 2%.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19년이 작년이 됐는데 5%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미국은 보세요. 48%였던 것이 우리한테 조금 밀리다가 다시 47%로 올라갔고요. 대한민국은 14%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잘 올라가다가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딱 닥치면서 우리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미국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은요, 이 5%를 2025년까지 70%까지 올린다고. 70% 아니면 7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장담하면서 반도체 굴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당장 말입니다. 돈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부 중심으로 주로 만듭니다. 2014년에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서 국유펀드를 만들었어요. 국유펀드. 이게 유딜펀드라는 게 국유펀드잖아요. 대한민국이 만든다는 유딜펀드 말입니다. 이것도 국유펀드. 이게 중국하고 똑같은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제펀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국유펀드를 만들어서 국가 직접 회로 산업투자펀드에서 1차로 2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을 자금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2차로 290억 달러, 34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로.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금을요. 자금을. 그러면서요, 상장도 도와요. 상장도. CMIC이라고 SMIC 중국판 나스닥에 지금 상장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 이게 거창판이라는 데인데 거창판, 발음도 어려워요. 여기에 462조 8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을 또 조달했습니다. 9조 원을 또 조달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지금은요, 중국이 법인세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엄청난 정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8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부는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반도체 굴기를 제대로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하겠다. 면제하겠다. 면제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융자는 뭐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융자를 해주겠다고 그러고요. R&D는요. 반도체 산업의 소재 국산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겠다. 인제는 제가 천인계획 말씀드렸죠. 수출입도 마찬가지 수출입도. 예. 지적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서 이게 미국이 가장 문제를 삼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적 재산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게 반도체가 5G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우리하고 지금 아주 첨예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국제기술표준 구축을 협력하겠다. 이거는요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겠다. 지금 반도체 국제표준은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들이 주도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이렇게 예? 자금적인 측면, 세금적인 측면, 그다가 규제적인 측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인력까지도 천인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 반도체 대가들 물론 반도체만 뭐 천인을 모으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핵심 인재들 세계급 핵심 인재들을 모아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뭐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혼자서 진짜 고군분투한다 생각이 들어요. 고군분투한다. 정부가 이렇게 뒤에서 자금이며 세제며 규제며 모든 것을 백업하는 중국과 사사건건 발걸기라는 대한민국 과연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사사건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요.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올리죠. 주 52시간제 세금 올리죠. 세제 혜택 없애죠. 이게 우리 정부의 지금 실상이에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중국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말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죠. 예. 오죽했으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때릴 때 야 너네 정부 지원 뒤에서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민간이 왜 정부 지원을 받아? 너네가 정부가 그렇게 지원하고 정부 자금을 갖고 미니까 그렇게 되는지 하면서 지금 공정 경쟁에 대한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참 모르겠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초격차 전략을 지금 쓰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초격차 전략이 먹힐란지 전 세계급 인재를 중국은 투자를 하고 사람을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과연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곧 덮친다는 제가 제목을 달았을 정도.